안녕하세요. 쉬운스쿨 리낀 강사가 1강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OT 영상 보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1강 테스트 1, 패시지 1에서 준비한 토픽은 정말 재밌는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흥미를 많이 느낄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나 이런 걸 싹 다 분석을 해서 저랑 조금 더 케어풀하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완벽하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좀 꼼꼼히 해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실전 IELTS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 안 한다. 자, 오늘 토픽은 이렇게 화려하게 비주얼 에이드가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쵸? 오늘 토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브웨이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시험 자체가 브리티시 스타일이다 보니까 보통 영국인들은요 underground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서브웨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심지어 여기 또 써있기는 써있네요. 그쵸? 그래서 underground와 서브웨이가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유럽은 메트로라고도 또 써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영국 노선이고요. 여기는 영국의 이제 언더그라운드의 한 지하철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의 유래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 오늘 출제 포인트 너무너무 기다리셨죠? 순서와 해석보다는 저 리킴이 키워드 위주로 풀 거예요. 왜? 순서와 해석을 상관없이 해석만으로 푸는 분들은요, 사실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이 직접 풀면 되거든요. 저희는 빠르고 정확하고 점수를 더 높여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스캐닝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과 문장을 조합해서 빠르게 푸는 게 우리 목표라고요. 자, 그래서 빈칸 완성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가 true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유의어, 우리가 synonyms라고 하죠. synonyms는 유의어, 언터님은 보통 반의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또 공부할 거고, 그리고 IELTS 처음이신가요? 혹시 한 문제당 1분 안에는 풀어주는 습관을 길어주시는 게 좋아요. 본인이 최소 6.5 이상은 받고 싶다면요. 왜? 1분 30초 이상이 돼서 2분이 넘어가 버리면요, 데드라인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40문제를 몇 분 안에 푸셔야 돼요? 60분 안에 푸셔야지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 어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패시지 2, 3를 위한 시간 세이브를 많이 얘기할 거다. 자, 전통적으로 패시지에 나오는 true, false, not given, completion 유형이니까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변별력 있는 문제 체크는 제가 별표를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캠 16도 보시고 17도 보시면서 같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더 많이 한번 봐주세요. 알겠죠? 자, 올라가서 이제 저랑 처음에 컴플리션을 푸는 스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플리션은요, 여러분 별게 없어요. 키워드만 확인하면은 일단 반 이상은 푼 거예요. 키워드 및 단어 수 확인을 할 건데요. 이렇게 숫자와 대문자라고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뭐 리킴 아니면 부산, 서울 이렇게 대문자로 써 있거든요. 이거 일부러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스텝 2, 품사 구분을 해볼 건데 이렇게 빈칸이 있고 좌우측에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어떤 단어의 품사가 들어갈지 구분해 보는 거예요. 품사는 거의 명사가 90% 이상이고요. 그 나머지가 형용사, 부사, 동사가 같이 나눠 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랑 요걸 해볼 거고 문법만 알아도 거의 30% 이상은 맞추죠. 자, 빈칸 중심으로 좌우측 유의어를 체크해 볼 건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답안이 있으면 좌측과 우측에 이렇게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 IELTS의 전통상 기본적으로 좌우측 단어들이 많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거든요. 패시지 1은. 그래서 그런 패러프레이징 구조를 저랑 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noun을 써놓고요. 명사 구조잖아요. 그리고 2번도 명사 더 뒤니까 3번 명사인데 number of가 들어가니까 명사인데 상당히 많은 복수명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4번 명사죠. 5번 명사 다 더 들어가네. 6번도 명사예요. 근데 이런 게 좀 특이하죠. 별표가 있다라는 게. 리낌만 올려놓는 이런 별표는 문제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풀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꼭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풀 거고요. 저랑 1번을 이제 풀 건데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이 런던의 언더그라운드 레일웨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점이 어떻게 되냐? 키워드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자, 1800과 1850을 일단 바로 가서 찾는 거예요. 알겠죠? 찾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문단 단 하나만 명사로 써주는 거나 형용사로 써주는 거, 동사, 부사로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 가볼게요. 자, 바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키워드부터 찾으라고 했죠. 요거 1번입니다. 1800에서 1850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1번. 1800 연대죠. S가 들어가면.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네, 반. 근데 first가 또 붙어 있네. 그래서 in the first half of는 뭐다? 전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00에서 1850년까지를 in the first half of. 후반기는 뭐라고 하죠? 이런 것까지 이제 알려주네요, 제가. in the second half of. 즉, 후반기는 이렇게 씁니다. in the third half 이런 거는 없고요, 여러분. in the first half of, in the second half of. IELTS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두시고 이렇게 치환된다는 구조를 아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내주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 찾으셔야 되는 게 뭐예요? 런던의 무엇인가가 급속도로 증가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찾아야 된다는 거야? 런던은 찾았고 이미 솔직히 이런 걸 키워드 한다고 생각해도 조금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니까 변별력이 없고 여길 찾아주셔야죠. 그렇죠? grew at an astonishing rate라는 표현. 근데 이걸 못 찾으셔도 돼요. 뭐만 찾아도 상관이 없다. 여기 increase의 유의어인 이 grew만 찾아줘도 돼요. 오르는데 뭐가 오른다? 런던의 population들이 증가한다. 절대 똑같이 안 나옵니다. increase로 나오잖아요. 거의 리딩 답은 답이 아니에요. 그 주변은 다 paraphras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astonishing rate는 rapidly,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태스크 1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population, 즉 런던의 인구들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그라운드를 만들려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릭스팁입니다. increase, grow, rise, 별표.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증가가요. 꼭 이렇게만 안 나옵니다. rise도 나오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incline, 요것도 증가하다 외워두시고 2번은 지금 아까 이미 했었죠. 그래서 넘어가고 답은 population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이번에는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레일웨이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일웨이를 이제 건설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들인데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people to better housing. 어떤 사람들에게 더욱더 좋은 무언가를 어떻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집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욱더 좋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일웨이라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측면으로 하우징 역할까지 이제 조금 더 좋은 측면을 이제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지를 찾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레일웨이는 어디 있나요? 보니까 underground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많은 장점이 있는데 소셜하고 이코노믹 어드밴티지들이 있대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데 바로 would link 다음에 읽어주시면 되죠. overground, 즉 지상철과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요. 어떻대요? clear London slums, 즉 슬럼화된 지역들 있죠. 낙후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어떻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는 다 따라해보자.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relocate. 자, relocate는 다시 어떻게 해준다? 이전해준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IELTS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별표 5개입니다. 리스닝에도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동의어는 move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poor workers, 즉 어디 살고 있는 inner city slums, 즉 이 도시의 중심에 슬럼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 바로 다시 이전시켜 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To newly constructed suburbs. 그렇죠? 그러니까 교외 지역으로 이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그런 도시 개발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서울이 너무 팽창돼 있으니 어떻게 도시 더 건설해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better housing 어디다가 설마 도시겠어요? 당연히 suburbs 교외
지역으로 이제 더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 도시가 너무 슬럼화되어 있고 너무 crowded, 빽빽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써주시면은 답이 된다. 반드시 외우자.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석하기 쉽네요. A number of입니다. A number of. 바로 풀어주면 좋겠고, 많은 숫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 동의하는 건 뭐 기계가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데 숫자가 꽤 있어요. 근데 피어슨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에 어떻게 했다? 동의하고 지지하고 혹은 박수를 보내고 이제 그런 역할, 옹호한 역할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피어슨 아이디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서 이 support라는 단어, 피어슨이 gained support, 즉 어떻게 지지를 받은 거죠. 어떻게 amongst some businessmen, 즉 어떤 몇몇의 이런 사업가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히 비즈니스맨. 그래서 이 a number of는 some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보시면 a number of가 some으로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시고 치환이 어떻게 됐다? a number of는 some businessmen으로 나오게 됐고 답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이 agreed는 동의하다이기 때문에 gain support라는 뜻은 그 비즈니스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사실 읽을 게 있다 없다? 그 외에는 읽을 게 없으세요, 여러분. 여기만 딱 찾아주면 문제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ELTS 처음이신 분들은 다 읽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이렇게 피어슨스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그 주변에서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풀렸고 agree는 support 그리고 요 favor이라는 표현도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어휘 중 하나예요. 호의를 보인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은 좀 해석할 게 많네요. 자, company가 있는데요. 회사가 initially 처음에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문제냐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요? 획득하거나 가져야 되는데 뭐를 위해서? 프로젝트, 즉 이 철도 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철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철도 건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문제가 직면된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자,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이 문제는 키워드 찾기가 쉽진 않아요. 왜? 대문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컴퍼니가 뭐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deorganization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컴퍼니는 회사인데 보통 기관이라는 표현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혹은 뭐 institute, 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이라는 표현으로도 바뀐 걸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똑같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해보세요. 자, 처음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건 별표입니다. problems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difficulty 정말 중요한데 리스닝에도 무지 나옵니다. problem, difficulty, drawback 이런 단점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뭐에 직면한 거죠? raising the fund. raising이 지금 getting으로 치환돼서 paraphrasing으로 된 거고요. 답은 뭐 ing 형태인 funding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을 얻는 데 있어서 처음엔 무리가 이제 된 거죠. 왜냐면 하나 도로를 놓더라도 막 1억, 2억 드는 게 아니라 막 몇 조 단위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급진적이고 비싼 제도 혹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들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거. 답은 funding 꼭 기억하시고 3번의 프로젝트는 scheme 그리고 plan이라는 거 다 외워두세요. 이것도 유효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실행하려고 막 했었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겠어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negative articles, 즉 부정적인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대요. 어떻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appeared, 어디에 이제 출연하거나 나타났는데 어디서 이런 기사들을 볼 수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in the 블라블라. 그래서 어디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자, 어디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 negative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Because of critical article. article은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printed by the press.
그래서 아주 짧고 굵게 나왔는데요. 바로 프레스는 뭡니까? 뭐 찍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이거 학생하고도 비슷한 질문을 풀어봤는데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프레스는 별표 바로 언론이란 뜻이에요. IELTS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고 언론이 나오면요. 보통 유의어는 media로 바뀐다든지 혹은 newspaper company 이런 형태로 막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리면 언론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언론에 의해서 발행된 혹은 프린티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평적인 articles들을 많이 생산해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자, 그럼 negative는 critica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critical이라는 표현은 저랑 같이 나중에도 배울 건데 다이어여서 보통 비평적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비판적인, 중대한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important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단어들은요 다 7점 단어예요. 그래서 7점 정도가 되면 이런 단어들을 제가 또 알려주거든요. pessimistic, 비관적인, 그리고 skeptical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회의적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친구하고는 대화하지 않죠.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 표현 넣어보는 거 잊지 마세요. 5번 답은 press. 자, 이번엔 6번입니다. 이번에는 이 지하철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과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 이제 알 건데 건축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completion, brick arch 있죠. 아치 형태의 브릭, 브릭으로 아치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의 완성과 함께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the tunnel was covered. 자, 완성이 됐고요. 터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터널이 브릭으로 완성이 되고 터널이 이제 어떻게 됐다? covered. 무엇으로 어떻게 됐대요? covered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그 어떤 물질이나 재료인지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건축 재료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같이 찾아볼 건데 여기 있습니다. Brick walls were then constructed. 그래서 이 brick wall이 어떻게 됐다? 건설됐고 finally 마지막으로 brick arch가 added. 추가가 된 거죠. To create a tunnel. 그래서 터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 추가가 되었다. 그 말은 즉슨 바로 brick arch가 완성됐다라는 paraphrasing이 완성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 meter deep, 몇 미터래요? 2m layer of soil. 그래서 2m나 되는 층으로 된 이 건축 재료 뭐죠? 바로 토양. 그래서 흙으로 감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top of the tunnel, 그러니까 터널 위를 이렇게 감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the road above rebuilt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런 기술력이 많이 없어서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파는 거죠. 파고 나서 그 다음에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모래나 흙을 이제 덮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soil이 되고 covered with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요 layer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층으로 만들어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유의어를 외워서 힌트가 많이 없는데요. 이러면 이거보다 없을 때 한번 같이 키워드를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세요. 아주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키워드로 많이 풀었던 completion이 있는데 그것보단 조금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한 바로 true, false, not given이거든요. 그래서 TFNG라고 많이 불러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키워드 확인하는 건 절대 잊지 마세요. 왜? 패시지 1이나 2, 3 부분으로 가다 보면 이제 1에서 키워드가 많고 2, 3는 키워드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잇몸으로 그냥 풀어야 되거든요. 요때 잘 풀어놓자. 똑같이 대문자나 숫자를 풀어주시고 품사를 통해서 펀치라인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 펀치라인이 뭐냐? 도대체 펀치라인이 뭡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듯이 시라든지 동시 혹은 랩 이런 가사를 들어보면 딱 꽂히는 어휘들이 있잖아요. 그 어휘에 따라서 의미 전달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요. 보통 문제를 만드는 사람, 캠브리지에 소속된 사람들이 요렇게 전치사나 형용사나 부사 부분 포인트에 약간 틀어놔요. 문제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몇 퍼센트? 70% 이상이 거의 다 풀린다고 제가 장담을 하고요. 나머지 20, 30%는 이제 해석 문제나 어휘가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패시지 1은
거의 다 풀립니다. 자, 이번에는 3인데요.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어휘만으로 패러프레이징 되면 좋은데 생각을 해서 뭐 비교급을 최상급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부사가 형용사로 바뀐다든지 그런 다양한 술수를 써요. 그래서 force와 not given의 경계선상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잘 찝어보고 함정으로 빠지는 것도 제가 다 찝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 좀 극명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7번부터 13번을 true냐, false냐, not given이냐 써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객관식이라고 보면 되죠. 왜? 1번 true, 2번 false, 3번 not given. 3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경우는 없고요. 3개 다. 자, 7번부터 13번까지 별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변별력이 있고 풀 가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직접 해놓은 거예요. 시험장 가서 이런 거 볼 수 없고요. 이제 컴퓨터 시험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팅이 어떻게 이 문제 부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티클에서 보통 다 되니까 이런 훈련을 먼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문제로 가면 다 지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품사 여기 전치사죠. Before the metropolitan line open. 무슨 말이에요? metropolitan line이 오픈 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뭐가 이미 레일웨이가 언더그라운드 레일웨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풀어볼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비교급 predicted 그리고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다른 방법들이 이제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눈높이에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형용사죠? 바로 재정적인 success 성공이 있는지 없는지 on time 다 들어보셨어요? 바로 딱 정시에 온지 안 온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고요? 계속 풀어보세요 저랑. 그럼 제가 진짜 현명하게 알려드린다라는 걸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 독해가 아닌. 자, 이제 그럼 직접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기서 true, false, not given을 같이 써볼게요. 자, 7번 문제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건들지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요렇게. 자, 다른 나라에서 어떻다? 이미 언더그라운드 레일웨이스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인 거냐면 시제적인 부분을 보는 건데요. 과연 메트로폴리탄 라인이 먼저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미 뭐가 있었냐? 그 언더그라운드 라인이 있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좀 가치가 있고. 자, 메트로폴리탄 라인이 패러그래프 5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지어졌죠? 1863년 1월 10일 날 지어졌어요. 진짜 빨리 지었네요. 자, 어떻대요? Was the world's first underground railway래요. 별표 치셔야 돼요. 자, first라는 표현은 IELTS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만약 레일웨이에 이런 시간표가 있어서 영국이 1등, 뭐 2등이 프랑스 이렇다면 결국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떻다?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언급이 안 돼 있어도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만든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진행돼야 돼요? false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first라는 표현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고 first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정답 false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 initial이다. 첫 번째다. 두 번째 여기 보면 earliest 정말 많이 나와요. earliest가 나오면 first가 나오는 구조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일 이르게 지었다. 그리고 original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기원이야. original이야. 마찬가지로 이 프리미어는요. 7.5인데 이것도 1위, 제1위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겠고 같이 false로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른 나라가 언급이 안 돼도 이렇게 false일 수밖에 없다. 왜? 제일 첫 번째니까. 자, 그래서 7번 답은 false로 진행이 됐고, 자, 8번입니다. 자, 8번은 아까 제가 어디다 놓았죠? 펀치라인을 more people than predicted 별표 치시고요. 자, 여기서는 해석을 하는 거 중요한데요. 완벽히 해석을 하고 어디에 펀치라인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자, 메트로폴리탄 라인의 제일 첫날에 어떻다고요? travel, 이동되거나 옮겨진 사람이 예상보다 더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죠? 예상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predicted는 foreseen, 뭐 expected
anticipated. 예상이 되어진 것보다 예정보다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면 완벽히 이해가 되신 거예요. 자, on its first day, almost 40,000 passengers were carried. 자, 여기 체크. 4만 명이면 본인이 생각할 땐 많은 건가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왜? 비교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지 안 많은지는 모르는 거고요. 여기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비교급을 잘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상되어진 것보단 더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foreseen이나 expected나 anticipated, thought, 생각한 것보다 많았다.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답이 true나 false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8번, not given. 아주 쉬운 유형의 not given이에요, 여러분. 이걸 틀리시면 안 돼요. 자, 9번입니다. The use of ventilation shaft failed to prevent pollution in the tunnels. 문제가 좀 기네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ventilation 들어보셨어요? 이런 통풍구를 의미하는데요. 한국은 이 지하철 통풍이 꽤 잘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설마 1800년도에 지어졌는데 통풍이 잘 될 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풍의 설치는요. 뭐를 이제 야기시킨 거죠? 바로 오염을 예방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안에 공기라든지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철 공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뭐만 찾으면 된다? ventilation shaft를 paragraph 6에서 찾고 들어가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막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다? 스캐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스캐닝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부터 조금 더 체크해 보세요. 자, 저랑 어디서부터 이러고 거냐면 저는 여기 찾고 문맥이 다시 시작되는 부분부터 봤거든요. Smoke and fumes remained랍니다. 여러분, smoke 들어보셨어요? 연기. fume도 이 연기와 관련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잔존한다고 하네요. 뭐를 문제로 잔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터널 안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스모크하고 퓨움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있네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ventilation shaft가 추가가 터널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바로 스모크와 퓨움 뭐로 연결해야 돼요? pollution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다. 자, pollution은 smoke, fume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harmful gas라는 표현인데요. 가끔 harmful은 또 detrimental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죠. 외워두시고 여기 별표 7점을 받고 싶다. contamination이라든지 동사 contaminate도 외워두셔야 돼요. 왜? 이것도 오염이나 전염을 일컫거든요. 같이 외워두자. 그래서 답은 true가 답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번엔 10번. cut and cover라는 공법이 있대요. 그래서 뭐 개착식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different approach, 즉 여기 별표 different approach가 require 된다. 여기 별표 PP 형태죠. 그래서 결국은 cut and cover라는 공법으로부터 다른 이제 접근 방법, approach는 이제 접근이라는 표현보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선 적어도 방법인데 그 방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어디서? 바로 센트럴 런던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문맥을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런던에서 너무 붐비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어디서 찾았냐면 cut and cover 여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cut and cover method of construction은 was not an option. This part of the capital.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다? 선택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Only alternative was to tunnel deep underground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개착식 공법이 맞지 않고 오직 있을 수 있는 뭐는 바로 대안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별표 쳐놓고 아마 이 뜻을 몰라서 못 푸신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alternative to가 들어가면 뭐뭐에 대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쉽게 얘기하면 반드시 또 다른 방법이 어떻게 한다?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different approach는 alternative라는 표현으로 외워두시고요. true가 될 수밖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true밖에 안 돼요, 여러분. 꼭 외워놓으시고요. 체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1번 가보죠. 여기도 키워드 있네요. 일단 키워드 여기 위치에 있고 아까처럼 저랑 보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죠. 자, the windows on City and South London trains래요. 이제 트레인이 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트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어디에 위치해 있대요? 윈도우가 아이 레벨 정도에 다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앉으면은 거의 다 뭐 아이 레벨이나 이제 한강 지나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위치했는지 안 위치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City and South가 어디 나와요? 여기에 나오니까 11번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대기를 좀 해 놓으세요. 그리고 쭉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는데 이 문제는 같이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City and South가 여기에도 나오고 이 라인이 River 템스강까지 이제 가는 노선이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 trains are made up of 3 carriages. 즉, 총 3량으로 이제 만들어진 걸로 보여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예, 전기 엔진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the carriages were narrow.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tiny window. 엄청 조그만 윈도우를 가졌는데요. 바로 그 윈도우가 어디에 위치해 있대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지붕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just below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 어디예요? 살짝 아래.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여기에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학적 그리고 위치적으로 어떻다? 예, 창문이 눈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 위치해 있게 되었대요. 조금 더 읽으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또 답이라고 확신하기 좀 힘들어요. Because it was thought that passengers들은 절대 어떻게 터널 밖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차피 밖에 봐도 다 지하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다가 뚫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진도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바로 지붕 밑에다가.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된다? false가 돼야 되고 이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전치사. at eye level은 이제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느냐. 근데 여기는 바로 루프 밑이래잖아. 그러니까 어때? 눈높이에 절대 못 보죠. 그쵸?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건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답은 false가 되고 이 11번 문제를 푸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IELTS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풀고 그런 공간감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11번 같이 있었고요. 이번에 12번. 자, the City and South London 또 나옵니다. was a financial success. 여기만 보셔도 되고요. 왜냐? 키워드는 이미 있잖아요. financial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왜? financial은 즉 재정적인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은 바로 재정적 성공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만 잘 찾아주면 돼요. 자, financial success 하면 뭐랑 어울려야 돼요? 그만큼 그냥 profit, 돈이 되냐, 그죠?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earning, 금전으로 확보가 되냐, 혹은 income, 수입이 되냐, revenue,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하냐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더니 it didn't make a profit. 그래서 City South London Railway는요. 절대적으로 금전을 많이 확보를 할다 못한다. 수입이 되지 않는 거죠. make money가 잘 안 됐었대요. 비록 뭐는 가능했죠? 예, great technical achievement. 즉 기술적인 성취도는 과학적 성취도는 얻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돈은 안 되는 장사였다. 그래서 financial success는 뭐로 연결해라? profit, earning, income, revenue. 여러분 다 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워두시고 false 표현 체크해 주세요. 너무 극명한 문제예요. 쉬운 문제고요. 자, 13번 같이 있습니다. Trains on the two-penny tube. Nearly always ran on time 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럽 기차라 이런 걸 좀 타보셨어요? 그래서 그 보면 on time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on time이라는 표현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뭐 two-penny를 찾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에요. 13번에 여기서 찾으면 되고 이건 일도 아니다. 이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run은 operate는 맞는데 on time이 뭔데요? 시간적으로 정확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정시에 출발하냐 못하냐. 근데 이제 동의어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punctual 들어보셨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부사인데요. 형용사는 punctual이라고도 하고요. 자, timekeeping, 그만큼 시간이 정확하냐. 뭐 어디가 언급돼야 되냐? 여기에는 전반적인 시간 엄수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began operation using new electric locomotive. 뭐 전기 기관차를 뭐 이용했다라는 둥. 이게 인기가 엄청 많았다라는 둥. 그리고 뭐 extension 연장이 됐다라는 둥. 이제 그런 내용만 나오지 시간 엄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하나도 있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딜레이가 됐다는 둥, 종종 레이트가 됐다는 둥.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이 문제도 상당히 쉬워 보이는 문제이면서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은 뭐다? not given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 아예 자체를 알 수가 없다. 쉬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에 속했어요. 그리고 기출 원이니까 반드시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1강의 테스트 1, 패시지 1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짧고 굵게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잘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해 안 가시는 분들 한 번씩 더 보시고요. 저랑 이제 2강 테스트 1의 패시지 2에서 복습 많이 해오시고 또 새로운 토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킹 강사였습니다.